신동호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이야기. 네, 오늘 법무법인 해안의 대표 변호사이신 신동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서초동에서 정말 크고 멋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 이혼 못한다. 네. 이런 또 사례가 있어갖고 좀 알려주신다고 해요. 네. 네, 특별히 좀 연예인들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이혼 못한다.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이 잘못하고 지금 가정은 거의 이제 파탄 분위기인데 이혼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 민법 840조에 1호부터 6호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1호부터 5호까지는 그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이혼이 될 수 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유가 이제 부정행위, 그리고 이제 악의의 유기, 그리고 이제 부당한 대우, 이제 생사불명, 이제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호 사유에는 기타 이제 혼인이 유지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조항들은 유책주의라고 해서 상대방이 그런 잘못을 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 이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 6호 사유는 잘잘못을 떠나서 그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으면 이혼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 파탄이 났을 때에도 이혼이 된다라고 하는 파탄주의는 이제 예비적으로 채택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혼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 잘못하고 또 상대편이 이혼을 그렇게 원해도 한 명이 끝끝내 반대하면 계속 못하고 소송과 소송을 통해서 힘 빠지는 싸움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제일 잘 아는 공인으로서 이제 그 SK의 최태원 회장이나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감독 홍상수 감독 또 지금 아직도 이혼 안 된 거예요? 이미 한 것 같은데. 이혼 소송 진행 중이죠. 아직도요? 근데 이제 두 분의 이혼 소송 제기하는 이제 공통점은 이제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 김민희 씨와 이제 뭐 뜨거운 열애 그런 사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SK의 이제 최태원 회장도 본인이 오히려 오픈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제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부부관계가 파탄 난 지가 오래됐다, 사실상으로. 같이 뭐 동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탄이 났기 때문에 이혼이 돼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근데 이제 두 분의 이제 배우자들은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이 유책주의, 파탄주의가 어느 쪽을 채택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예인데, 이제 파탄주의에 의하면 실적으로 두 분이 각자 이제 부부 생활이 공동으로 유지되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면 이혼을 시켜줘야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을 주장하는 걸 받아들여줘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유책주의로 보면 이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책주의를 채택을 해서 이혼을 기각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극명하게 다투어졌는데, 모든 이제 그 대법관 분들이 이혼을 반대했던 건 아니고요. 소수 의견으로서 파탄이 났으니 이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수 의견이 아직 이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 생활이 또 중요하지만 시적으로 같이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라고 하면 쉽게 이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안 시키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여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뭐가 하나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네. 판단을 하기에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려는 자 그리고 네. 끝까지 안 하려는 자 그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제 사례에서 보면 네. 또 이제 혼인 기간에 단기간에 파탄이 났을 경우에도 있고 이제 혼인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가 네.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측에서 이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애정 또 그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의 애정 그 가족의 어떤 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혼을 반대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은 실제 이혼을 원치 않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특히 자녀가 어려서 일단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배우자에 대한 뭐 애정은 없고 없는데도 이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 어쩔 때는 그 재산 분할 그 위자료보다 재산 네. 분할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는 네. 이혼을 전제로 해야. 네. 그러니까 이혼이 되어야 재산 분할이 분할에 되니까.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혼이 되지 않으면 뭐 재산 분할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재산 분할을 원치 않아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않는구나. 하는 분들도 이제 있으신 거는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소송 중에 공개적으로 그 소송에서 나는 재산 분할을 해주기가 싫어서 이혼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네. 이혼이 되겠죠. 오히려. 아 그런가요? 예, 네, 이혼이 예, 되겠죠. 되죠.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으면 뭐 사실은 뭐 거짓말을 해야겠죠. 가정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아 속마음은 돈 나눠주기 싫은데 네. 재산 분할이 싫은데 이제 네. 겉으로는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네. 계속 살고 싶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혼 문제를 판단을 할 때 그 당사자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얘기를 들어서 알 뿐이죠. 음.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실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했는지를 좀 리얼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가정법원에서 가사 조사 같은 걸 해요. 오. 그래서 이제 묻고 답하고 이래서 네.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음. 실제 이제 뭐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을 또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소송에서는 원래 거짓말을 할 권리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하시다가 뭐 네. 꼭 가사 소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이든 또 형사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이제 거짓말을 하는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걸 볼 때 되게 이쪽에서는 거짓말을 한다 분개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다만 걸리면 소송에서 어떻게 돼요? 거짓말인 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걸려도 뭐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소송에서 네. 제3자가 증인 선서를 하고 네. 거짓말로 증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위증의 벌을 받죠. 네. 근데 소송의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또 거짓말 했잖아 라고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는 없어요. 거짓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소송에서.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법원에서 판단이 들면 이제 뭐 그 사람한테 패소의 불이익을 주겠죠. 그렇죠. 네, 근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권리는 겁니다. 네, 스타들이 이혼하지 않은 진짜 이유. 네. 네, 첫 번째 재산 분할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지 않는 사유는 두 분이 그래서 혼인 생활이 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됐을 때. 오래되셨는데 쌓인 재산도 그만큼 많고 쌓인 네. 세월만큼. 네. 대부분이 이제 그 남자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명의도 또 남자들 명의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재산 분할 해주기 위해서 이혼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주아 아나운서 최근 얼마 전에 이혼했잖아요. 예. 그 위자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김주아 앵커 이혼 소송은요. 대략은 제가 알기로는 김주아 앵커가 배우자한테 10억 원 정도의 재산 분할을 해주고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받았죠. 아이고 예. 너무 그러니까 손해되는. 네. 재산 분할은 그냥 재산 현재 소송 중일 때 현재 파탄 시 또는 이제 재판 당시의 재산 양쪽 재산을 보고서 네. 기여도가 서로 몇 대 몇이냐 해가지고 정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위자료는 이제 잘못한 측 특히 이제 부정행위나 폭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있을 때 네. 이제 잘못한 측이 위자료를 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정법원에서는 적게는 1,000만 원 위자료 판결은 네. 또 많게는 3천만 원. 아주 나쁘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 분할할 게 많다 그러면 위자료 액수는 사실 미미하죠. 그래서 이제 김주아 앵커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뭐 부정행위나 폭행 부분에 증거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5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받아냈는데 이 재산 부분에서는 남편이 좀 더 기여한 게 많다라고 해서 10억 네. 정도를 재산 분할을 거꾸로 해주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서 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타들이 이혼을 안 하는 이유, 진짜 이유. 두 번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산 분할 해주기 싫은 외에도 네. 이제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혼으로 법률적 부부관계를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을 경우도 있고 네. 또는 이제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다고 이혼을 하고 나서 어떤 대안이 있지 않을 때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또 이혼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자녀들이 성년이 됐어도 향후에 또 결혼해야 되고 이러니까 외부에 이제 이혼 가정으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네.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난 실제 상대 배우자가 싫은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혼으로 가까이 가는 방향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소송에서는 뭐 거짓말 권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 애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야 뭐 이혼을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실제 소송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혼을 안 하고 버티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또 그 오랫동안 또 이혼 소송을 한 그 나훈아 씨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이 처음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근데 이제 나훈아 씨는 이혼을 원치 않았고요. 그래서 이 소송도 1심, 2심, 3심 판결까지 가서 이혼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각이 되고 나서 확정이 되고 나서 시간이 약간 흐르고 나서 부인이 또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이혼이 기각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내가 뭐 나훈아 씨와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돼야 맞다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고 재산분할도 이제 12, 3억 정도 해주는 판결이 났고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 나고 양쪽 다 이제 항소를 하지 않아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혼으로 확정이 됐죠. 와, 참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참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결혼 관계이냐 또 많은 모습을 또 볼 것 같아요. 변호사님 현장에서요. 어떤 걸 느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뢰인 분들, 그러니까 이혼 여부 자체를 다툴 때 이제 저희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여자 측에서 이혼을 원하고 이제 남편 쪽에서 부인이 이혼을 원하고 이제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았을 때 이제 뭐 또 상담도 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남편들은 좀 생각을 나중에는 바꾸긴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렇게 이혼을 원하는데 내가 계속 이혼을 원치 않는 것도 좀 그렇겠다라고 이제 해서 이혼 쪽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제 남편 쪽에서 이혼을 원하는데 이제 부인 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계속 이제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 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판결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여자의 입김이 더 조금 세네요. 아이도 걸려 있고 또 경제적인 특히 것도. 이제 그 네.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는 네. 있으면서 이제 이혼을 원치 않을 때는 법원에서 이 사건이 그 아이들의 복리나 또 이제 전체적으로 그 또 부인 입장을 봐서 이혼을 해주는 게 맞는가 많이 고민을 해요. 네. 고민을 하고 이제 제가 물론 이제 변호사니까 의뢰인의 뜻에 따라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그 두 부부 관계를 봐서 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이혼을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저에 들면 네. 이제 의뢰인한테 왜 이혼을 원치 않는지를 이제 얘기를 듣고, 네. 또 이제 저도 직접 상담을 많이 해서 네. 이제 오히려 건강한 이혼이 낫다. 두 분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는 게 오히려 두 분 사이에 더 낫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혼을 원치 않는 부분이 되게 이제 명분이 있을 때는 또 이제 소송에서 굉장히 해안을 발휘해서 이혼이 안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네. 요새 이제 뭐 하고 있는 케이스의 한 건은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부부가 젊어요. 되게 좋아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사실은 부모님들의 이제 반대가 예상이 되니까 아이를 임신하고도 양가 부모님한테 속인 거예요. 속였는데 네. 속이고 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산할 즈음에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오픈을 하고 결론적으로 허락하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 쪽이 네. 잘 살아요. 근데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부모님이 잘 살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유학생활 중이었고 이러니까 부모님의 보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평생 진짜 사랑이 변치 않을 것처럼 했다가 네.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 남편의 부모님 측에서 이혼을 이제 종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린지라 이제 그 부모님의 설득이 처음에는 넘어가지 않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본인도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측에서 이혼소송을 제기를 한 사건을 지금 진행 중인데, 네. 근데 이제 부인은 이제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죠. 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원치 않고 있고 이제 그런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저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어서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원에서도 네. 이제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부정행위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거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은 이혼을 기각시키고 있는데, 네. 이혼을 시켜야 맞을지 아닐지 이제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이제 재판에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이제 판사님들이 당연히 법과 판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판사님들 개인의 가치관도 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도 이제 가정은 꼭 지켜져야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아니 서로 안 맞으면 헤어져야 돼.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계선상에 있을 때 어떻게 이혼으로 갈지 아니면 일단은 이혼을 기각시킬지 그 부분에
이제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도 어차피 들어갈 수 있죠. 네. 예. 아직 결정은 안 난 거고요. 네. 네. 아니 물건도 변심에 의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막 이런 것처럼 네. 변심이잖아요, 사실. 변심이죠. 네. 이거 환불해야 되나요?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마음인데 마음이 바뀐 사람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자 입장에서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혼을 기각시킬 때 네. 당신은 이래 나쁘니까 이혼이 안 돼 이렇게 판단하는 이렇게 판결문에 없잖아요. 쓰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은 파탄이 나지 않았다. 아직은 뭐 사주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모든 재판은 조정이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판결을 할 때는 1심 판결이 있고 또 2심 판결이 있고 네. 또 마지막으로 대법원 3심 판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심 판결이 나도 항소해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이혼을 못해라고 기각을 했는데 네. 2심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이혼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혼 소송을 판결로 가다 보면 사건들이 2, 3년간 계속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악의적으로 재판을 끌면 3, 4년간씩 여전히 다투고 있는 사건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화해하는 커플도 있나요? 그러다 화해하는 커플도 있어요. 싸우면서 정들고 아유 이러느니 그냥 살아. 아이들이 없으면 네. 대부분 이제 이혼을 원치 않는 부분들은 다 이제 이혼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네.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이 있을 때 네. 다시 화해도 하고 네. 이렇게 되죠. 다양한 변수가 네. 어쨌든 존재하네요. 네네. 좀 질문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인생이. 네.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낫나요? 아니면 이혼하는 게 쉬운가요? 이혼하고 사는 게 쉬운가요? 이게 너무 네. 아니 이제 그거는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케이스지만 네. 다르겠죠. 근데 이제 가정 법원에 와서 그 이혼을 다투다가 이제 다시 봉합되는 경우는 네. 가정 법원에서 또 이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네. 상담이나 또 외부에 법원에서 이제 금전적인 지원까지 하면서 네. 공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이제 서로들의 갈등이야 상대방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서 네. 다시 이제 또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봉합이 되는 부부들도 있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리고 봉합되는 사건을 하다가도 봉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또 이제 마음이 훈훈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시겠어요. 네. 하루에 이혼 한 달에는 몇 건 정도 담당하세요? 이제 재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제 이혼 법정에 한 10번 정도는 가죠. 와, 그러시군요. 네. 참 다양한 케이스를 보시는 정말 실력이 짱짱하신 우리 신동호 변호사님의 다양한 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메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신동호 변호사님과 함께 방송할 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요.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해서 직접 변호사님과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스타들이 이혼하지 않는 진짜 이유 네. 이제 알게 됐네요.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다음 주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또 정보와 네. 이런 걸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